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SK 하이닉스 볼 텐데 금일 또다시 2%대 갭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을 제한하는 움직임,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특히나 일전에 보여줬던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감으로 투자하다 보면 빠르게 계좌 망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수급적인 변동성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감정에 휘둘려서 대응하시면 안 된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만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 반도체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이 동일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최근에 ASML에 대한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TSMC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미 정부에서 TSMC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자, 중국에다가 AI 칩 관련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다시 변동성을 키워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이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HBM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이 흐름이 진행이 될 건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상반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게 결국에는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어제 또다시 4% 이상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14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에다가 핵심 재료를 납품하는 HBM을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 오늘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젠스랑 CEO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블랙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산 중에 있고 미친 듯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런데 이미 12개월치가 전부 다 완판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이닉스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똑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HBM3에 대한 이러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블랙엘에 들어가는 HBM3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8단 관련해서는 이미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12단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갔고 올해 연말부터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들 통과가 됐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비중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전혀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 HBM3에 대한 소비 점유율이 있어서 내년에 85%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이닉스 혼자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요인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삼성전자 쪽에서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해서 사실상 불발 수순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25년도까지는 HBM3에 대한 이 부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BM 생산 효율이 결과적으로 타 기업보다 8배가량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HBM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라든지 파운드리 당분간 축소할 예정이 있다. 그리고 HBM4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격차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자 삼성전자 또는 마이크론과 격차를 축소해가는 이러한 움직임보다도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출에 대한 신고가를 갱신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3분기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에는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조 원대에서 영업이익도 7조 원대로 지금 예상치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HBM이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AI 관련해서 피크아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칩 관련해서 HBM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HBM을 포함한 디램 가격 자체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변동성 나타났다고 여러분들 이 구간 안에서 끝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재 저항 라인에 있던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자료를 노출시키면서 장대 양봉의 움직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단기간 내에 대응을 해 갈 때에는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외인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외인들의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만큼은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해야 된다.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이때 물량을 늘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렇다고 앞으로가 더욱더 중요하겠죠. 자,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 흐름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인데, 계속해서 장 초반부터 엄청나게 물량을 담고 있죠. 대놓고 물량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안에서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들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물량을 다시 한번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골드만삭스, UBS 쪽 일부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시티그룹 그리고 CLS증권, JP모간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담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봤을 때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150만 주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죠. 이 안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물량을 던지고 있는 반면에, 시티그룹을 포함해서 외인 창구 쪽에서 빨간색이 외인 창구인데 순매수세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위권에 전부 다 외인 창구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죠. 그리고 메릴렌치,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엄청난 물량을 담고 있었다.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탈이 나타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끌고 간다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과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계시다 보면은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또 급등한다고 했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디에서 대응을 해가야 될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하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엔비디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핵심 부품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HBM 없으면 만들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여러분들 의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일전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죠. 자, 의도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나서 하단에서 물량을 담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 하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 FT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한양행 자, 후발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승인에 따라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급등 전에 또 우리가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어요. 또 급등하고 나서 또 추격 매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급등할 때는 우리가 매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